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화양지구 상업용지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양신도시 개요를 한번 약간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이제 층수가 높아요. 뭐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높은 건물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양지구. 화양지구는 5만 명이 상주하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2만여 가구 아파트랑 이제 단독주택이 이제 건축이 되는 그런 현장이죠. 그리고 이곳은 안중역에서 가깝고, 지금 현재 송담지구, 뭐 현화지구, 화양지구, 그래서 이쪽이 그 서부권, 평택시 서부에 30만이 이끄는 큰 도시가 들었습니다. 그곳에 또 출장소, 구청이 들어서고, 그래서 서평택의 대규모 주거 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업용지는 그 중심에 있어요. 안중 출장소가 있고 그 옆에 병원, 대형 병원이 들어서는 상업용지죠. 그래서 이 상업용지는 오피스텔이 건축이 가능해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피스텔. 그리고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900%, 20층 이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층짜리 대형 건물을 지으면은 이 지금 평택시청이나 안중출장소 그 근처에 보면 건물이 큰 건물이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양지구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석은 한 15,000세대입니다. 15,000세대가 들어서는데 현재 11,000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이 끝나고 금년 8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상업용지를 지으실 분, 아니면 땅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투자하여 건물을 지으실 분들은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입니다. 저희가 건축한 현장인데 여러 번 강조했죠, 저희가. 여기는 이제 10층짜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원 건물로 지하 2층에 10층짜리로 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생각하고 좀 디자인도 생각해서 지은 건물이다. 상업용지 가지신 분들은 지제역에 에듀피아라는 건물을 보시면은 참조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정구의 9층짜리 건물입니다. 수정구, 분당 수정구죠. 성남시 수정구죠. 성남시에 있는 건물. 이 건물은 좀 이렇게 밝은색 톤으로 해서 오피스, 그러니까는 시청 앞이니까 업무시설 위주로 이렇게 건물을 디자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아름답고 우아하고 서울에서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자, 세 번째, 과천의 1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건 이제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해서 지은 건물인데 굉장히 좀 우아하고 좀 세련된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업용지 가지신 분, 이렇게 좀 15층 건물로 계획하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상도동,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건물이죠. 이것도 이제 1층을 상가를 넣고 위에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미해서 이렇게 지은 건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논영동, 강남 논영동에 있는 8층짜리 건물입니다. 좀 화이트. 저희 평택 지제역방송국은 이제 건물을 좀 밝은색 톤으로 해서 많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고, 송파에 있는 9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이 좀 이렇게 이탈리아, 유럽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건물을 유럽에 내놔도 손색 없는 건물로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째, 서울 마포구에 있는 12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1층 상가로 해서 4억씩으로, 예를 들어 이제 거기 병원 건물이나 4억을 원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져서 하면은 투자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4억을 지을 때 외곽으로 빠지지 말고 이렇게 시청 가까운 곳에 이렇게 큰 사옥을 지면은 삼성화재라든지 대형 금융기관, 보험회사, 투자 금융회사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업무시설 위주로 짓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8번째, 화성시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좀 화이트하고 좀 건물이 우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째, 뜨겁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입니다. 좀 건물이 좀 세련되고 뉴욕 맨하탄에 놔도 손색이 없는 그 청담동 15층 건물 한번 검토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구, 서울
중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17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높게 짓는다 그러시면은 한번 이왕 한 20층 정도까지 도전해 보시면은 평택시에서도 랜드마크고 서구 안중역에서도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높게 짓는 것도 저희는 강조합니다. 강남 20층짜리 건물입니다. 서울 강남에 20짜리 건물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련된 건물로 짓기를 추천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1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신도시 상가는 제일 먼저 건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좋은 업종으로 임대해 놓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그래서 상가를 지으려면은 좀 제일 먼저 건축하여 좋은 업종, 파리바게뜨나 좋은 업종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남들과 차별되게 이쁜 건물을 짓자. 근데 그냥 돈만 투자하지 말고, 제가 이제 홍대에서 공부한 거 강조합니다.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이는 건물을 짓자. 비용을 낮추고 건물을 짓는 거이고, 밸류를 높이고,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짓는 소비자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건축주가 아닙니다. 이걸 임차해서 들어갈 임차인이고 이거를 비싸게 매입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10층으로 건축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비가 좀 코스트가 낮으니까 6층으로 짓겠다 그런 생각 갖는 분도 계세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은 모든 것은 건물은 비가역성 특성이 있는 겁니다. 한번 지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을 때 엄밀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꼼꼼하게 지어야 됩니다. 항시 지을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 사겠다는 입장에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성비 있는 설계와 시공이 필수적입니다. 설계사무소를 정하더라도 시공을 아는 설계사무소 그리고 임대를 많이 경험한 설계사무소 이게 필수적입니다. 임대가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좀 밸류 있게 좀 나가는 설계사무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설계와 시공과 임대, MD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적인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신도시는 아파트와 구청과 대형 병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었으면 어떤 게 세가 잘 나갈까? 구청이 들었으면 어떤 게 세를 잘 나갈까? 대형 병원이 들었으면 어떤 것이 잘 나갈까? 이런 걸 생각하고 소비자 입장에 맞게끔 이 설계를 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지역의 랜드마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상가의 디자인입니다. 돈을 많이 들인 것보다도 좀 돈이 안 들이면서도 이쁜 건물, 밝은 건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쁜 건물이 제일 먼저 팔리는 겁니다. 지금 강남 청담동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도 건물 거래가 되는 거는 좀 건물이 좀 이뻐요. 특이하고. 또 물론 임대도 잘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왕 건물을 짓는 거 이쁜 건물로 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강구합니다. 일곱 번째, 그다음에 정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계부터 공사비를 신경 써 가성비 있는 건물을 짓자. 그리고 MD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분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MD라고 생각합니다. 지면 뭐합니까? 임대가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 병원, 음식점, 잘 나가는 것을 조화로운 MD 구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짓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법인으로 져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건물을 져야지 금융도 잘 되고 세금도 절약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저희가 화양지구 상업용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하면서 좋은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